자, 이번 시간은 건축 계획과 설계. 자, 첫 번째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은 자, 기획, 계획. 조금만 하나 해서 첫 번째 기획, 다음에 계획, 다음에 설계가 빠졌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목표를 갖다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정보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다음에 조건 설정 이런 건 이제 분석 과정이라 그러고요. 다음에 조건 설정에서 모델화를 이제 종합, 다음에 평가 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다음에 기획은 목적, 방향, 방법, 예산 등과 대지의 이치, 용도, 규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건축하는 초기 구상 단계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기획 단계, 다음에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설계 단계, 이렇게 시공 단계, 요 순서대로 기획, 계획, 설계, 시공 단계 이러한 식으로 갖다가 나타나니까요. 여기에 대한 각 부분은 그래서 계획은 의장 구조, 재료 설비, 조경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이고요. 다음에 설계 단계는 계획 단계에서 확정된 이론을 도면으로 갖다 그리는 단계를 말하는데, 그래서 기본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시공 단계는 이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집을 짓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다음에 건축 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은 그래서 역시 목표 설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의사결정 과정은 정보의 수집, 다음에 분석, 조건 설정, 평가, 모델화 평가, 계획은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목표를 갖다 설정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그 밑에 이제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요구의 사항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러한 집을 갖다 짓는데 방은 몇 개를 갖다 해줘야 되고, 안방에는 욕실은 필요 없고, 나는 거실을 크게 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별도로 작업할 수 있는 무슨 내 취미 생활할 수 있는 뭐 공간을 갖다가 여기다 만들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죠. 이런 것을 먼저 해주는 게 목표 설정이고요.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역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다음에 계획 설계는 각종 자료 수집, 분석, 소요실의 계획, 동선 계획, 공간 계획 등 조경, 토목, 실내, 조명 이런 거를 갖다 결정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그래서 자, 줄쳐놓으세요. 조건 파악, 계획 설계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조건 파악이에요. 조건 파악을 가장 먼저 하고, 이거 조건 파악을 가장 먼저 해준다 이렇게. 무슨 단계에서? 그래서 물론 아무래도 계획 설계에서 계획. 다음에 그 중에서도 뭐가 또 어떻게 돼요? 같은 조건 파악 중에서도 이렇게 대지의 상황이니까요. 대지의 어떠한 모양이 어디에 있다는가, 이게 이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갖다 해줘야 된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서 자, 첫 번째 그래서 기존 자료를 통한 조사법 줄쳐놓고요. 두 번째 관찰법, 다음에 설문법, 면적법, 실험법이 있더라 이렇게.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해주는 방법에는 그래서 기존 자료, 관찰, 설문, 면적,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줘요? 기본 설계 해가지고 그래서 건축주가 요구한 거랑 내가 생각한 거랑 이렇게 해서 평면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갖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건축주를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마음 드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게 수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실시 설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을 갖다 짓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감리, 다음에 시공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뭐 도표도 나타나가지고요. 그래서 건축주의 요구사항, 그래서 사전조사 아니면 토론을 통해 가지고요. 어떠한 집이 나오느냐 이걸 갖다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바로 뭐예요? 요게 설계 과정이고요. 그거는 다 토론 및 결정 나와 있고요. 다음에 감리 이렇게. 그래서 설계 과정이 아닌 것은 어느 거냐 하면 감리 설계나 시공은 이거는 관리 아니면 설계하고 동떨어진 분야니까요.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다음에 자 스케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스케일은 그래서 자 첫 번째 건축 구조체 또는 공간의 상대적인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공간의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 공간의 상대적인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구조체, 그래서 크기, 모양 이런 거를 말하는. 그래서 규모는 사용하는 사람의 인체 치수나 활동 면적, 이용하는 도구와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을 기본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심리적인 것까지 크기를 갖다가 더한다 이렇게. 그래서 부엌이면은 부엌에서 인체 치수에 맞춰야 되고 싱크대, 식탁은 어디다 들어가고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음에 움직이는 면적까지 계산하고요. 거기에다가 심리적인 것. 그래서 너무 꽉 차면은 압박되어 보이고요. 너무 또 큰 공간에 가구가 없으면은 또 공허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스케일이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주위의 환경과 잘 맞는 크기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설계 공간과 구성재 간의 적정 치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설계는 치수가 되는데 실제로 걔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 재료가. 다음에 구성재 간의 크기의 비율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스케일의 개념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종류는 물리적, 생리적, 심리적 스케일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창문의 문의 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크기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건가를 결정을 갖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냉장고의 크기가 보통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현관을 통해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관으로 냉장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현관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한번 꺾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현관으로 냉장고 들어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가 사다리를 갖다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거실의 창을 크게 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의 크기도 요새는 뭘 갖다 생각해요? 나중에 이삿짐을 갖다가 운반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해줘야지. 그걸 갖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창문의 크기도 만들었다면요 나중에는 이 가구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거. 다음에 생리적으로 창문의 크기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1시간에 숨을 쉬는데 필요한 양은 얼마고요? 천정 높이는 얼마고 몇 명이 있으니까 최소한 방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고요. 창문은 얼마의 크기가 되어야 되겠더라. 이런 것도 다 결정을 갖다 해줘야 되고요. 심리적으로 또 혼자 사는데 너무 큰 공간도 필요 없고요. 또 많이 사는데 작은 공간 이런 식으로 갖다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색이나 이런 거 잘 써가지고 크게 보인다든가 작게 보인다든가 이런 거를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물리적, 생리적, 심리적 스케일이 있더라 이렇게. 다음에 모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알아줘야 되죠. 모듈 이렇게. 그래서 모듈은 이렇게 기준 척도값을 갖다가 척도값을 모아놓은 것을 모듈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치수를 갖다가 통일을 갖다 시킴으로써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 재료를 갖다 사용해도 어떻게 해요? 딱딱딱딱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치수를 정해주면 좋더라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5mm 단위지만 지금 10mm 단위로 나가잖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수를 갖다 통일을 갖다 시켜놓으니까 250, 260, 270 해가지고 그 치수만 생산하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통일이 안 됐으면 뭐야? 261, 62, 63, 64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수를 통일을 갖다 시켜놓음으로써 몇 개 안 만들어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듈이라 그러고요. 이것도 건축에 도입을 갖다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건축의 공업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준 치수값을 모아놓은 것을 모듈이라 하고,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치수의
평형 아니면은 이러한 수직 관계가 무엇을 갖다가 이루도록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잘 알아줘야 될 게 바로 뭘까요? 정수비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정수비를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수비라는 건 바로 뭘까요? 1대1, 1대2, 1대3 이런 게 정수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듈은 정수비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냐면요. 이렇게 설계, 다음에 시공, 다음에 이런 생산 과정이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구성재 간의 이런 치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산에 대한 치수가 합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설계는 되는데 시공이 안 돼도 안 되고요. 생산까지도 돼. 근데 그거를 갖다 운반할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꼭 정수비라는 거 좀 이따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모듈은 기본 모듈과 복합 모듈이 있고요. 기본 모듈은 모든 단위가 몇 cm를 기준으로 해줘요? 10cm를 기준으로 하고요. 얘를 1 모듈로 갖다 표현하잖아요.